안녕하세요. 침몰하는 서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몰한다는 게 사회 경제적인 침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침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10년이 아니고 3년 동안에 63곳이 꺼졌는데 사고의 30%가 강남 3구에서 집중 발생했죠. 근데 이번에 GTX 삼성역 공사하는데 철근이 2,570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이전에 싱크홀이 생길 때마다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 이런 데서는 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역 부근을 보면 안전요인 전체 등급 중에서 5등급으로 굉장히 낮죠. 근데 이번에 철근까지 2,570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역에서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면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우선은 이번에 현대건설 측에서는 작업자의 실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시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 오류에 대한 늑장 보고 등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5년 11월 지하 5층 공사를 마친 뒤에도 오류를 처음 인지해서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토부는 반년이 지난 26년 4월 29일에야 보강 방안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안전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수주를 따내고 이거를 그냥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 시공사가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삼성 노조부터 해가지고 위험 요소들이 리스크 팩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합 환승센터를 지금 삼성역에 짓고 있죠.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5층 GTX 승강장 기둥인데 기둥 80봉 가운데 주철근 2열을 설치해야 되는 구조에서 1열만 시공한 사실이 발견했대요. 이게 아무래도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시공 건설하시는 분도 와 이래도 되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되게 큰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건설사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요. 왜냐면은 국토부에서도 이제 싱크홀 생길 때마다 뭐 서울 싱크홀 안전지도 이제 이런 거를 올리면 뭔가 좀 은폐하는 느낌이 들도록 뭔가 대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한데 또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평창동, 그다음에 은평구 불광동, 녹본동 이제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3등급으로 안전한데 제일 좋은 게 당연히 1등급 받으면 좋은데 1등급은 서울시에 있지가 않네요. 있긴 있네요. 지금 관악구 대학동이라고 해서 사실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산지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2등급으로 안전하고 다른 데는 조금씩 더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 제일 위험한 데가 이제 개포동, 대치동, 잠실동 이런 데가 옛날부터 뭔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항상 누군가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이런 암사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위험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완전히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대건설로부터 25년 11월에 보고 받았는데 5개월이 지난 4월 29일이 돼서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위탁기관의 사업 진행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일 뿐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슈로 화제 전환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 실수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철근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 개만 들어가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떤 하중을 받을지 뭐 그런 것들이 계산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던 와중에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은 뭐 눈앞에도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여기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를 참고해가지고 되도록이면 3등급 이상인 곳에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서 집을 구하는 게 사실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다들 저기에 저런 곳에 많이 살고들이 있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을 뭐 가질 수는 있겠으나 웬만하면은 이제 위험한 일은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정원호 후보랑 서울시 오세훈 후보 지금 맞붙고 있는 와중에 또 선거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선거를 안 했으면 이런 것들도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면서 오세훈 후보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순살 아파트의 충격이 생생하죠. GTX 기둥 80곳이 철거니 누락됐는데 이제 순살 아파트의 공포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순살 아파트 리스트 뭐 이런 게 돌아다니겠죠. 국토부에서 순살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준공 후, 공사 중 이렇게 해서 제공이 돼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도 원희룡 장관이 총괄 책임자로서 사과를 하고 통렬히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5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완료돼 버렸죠. 여기 보면 파주운정 A34, 충남도시이전 신도시, 수소 역세권,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 A6, 남양주 별내 A25, 뭐 이런 명단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하자 1등 아파트가 순살자의 GS건설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검단,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 지붕층 연쇄적으로 붕괴돼 무너져 버린 사건인데요. 이제 갑자기 붕괴가 돼가지고 이게 시민들이 압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입주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순살자의 통표캐슬, 흐르지오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소비자들이 GS, 롯데, 대우건설 등 아파트 브랜드 자이와 롯데캐슬, 흐르지오 등을 조롱하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보면요, DL건설이 1위, 그 다음에 GS건설이 2위, 3위가 중흥토건,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참 이게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긴 하죠. 하자 판정수가 이제 많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자가 많다는 것은 많이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위인 현대건설조차 하자 판정을 많이 받았다는 게 참으로 충격적이죠. 근데 이번에 또 싱크홀도 GTX A 노선 삼성역 구간에도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참 저도 삼성역 부근에는 안 가지 않을까. 옛날부터 잠실이 뭐 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싱크홀 꺼져버리는 서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